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23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 씨,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4색 문화충격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알았어. 네,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잘들 지내셨나요? 네, 황 기자 얘기를 진짜 해야지.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잘 폈어요. 다녀왔어? 얼굴이 폈어요? 네, 얼굴 폈어요. 아니 얼굴이 좀 까매졌어. 다녀오시더니. 이렇게 어. 얼마나 밖에 네, 이렇게 제가 많이 고향이 돌아다녔으면. 저기 그 네. 경상도 아. 네,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회 이런 거 진짜 많이 드셨을 입에 텐데. 비린내 해산물. 날 때까지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부럽다. 울산 오랜만에 회가 한국 또 갔다 맛있지.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뭐 너무 좋죠. 뭐 일단 엄마 밥 아침마다 엄마 밥 나오지, 삼시세끼 다 나오지, 제가 따로 뭐 할 거 없지, 집에서는 쉬어라 그러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코리안 로맨스는 없었나요? 아, 뭐 대도 안 할 소리 하고 계시네요. 로맨스. 네. 도끼를 가득 무슨 로맨스예요? 네. 계속 거기 바닷가도 좀 가고 그랬나요? 아, 그럼요. 예, 가족들 헌팅도 좀 하고. 여기랑 친구들을 만났지 헌팅 그래요? 같은 헌팅은 거. 안 하고. 로맨스가 궁금합니다. 아, 저희는. 바닷가 여기랑 비교할 때 좀 어떤 것 같아? 아, 뭐 사실 차이가 좀 한국만의 그게 있고 네. 바다가 예, 여기는 또 야자수가 대표적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여튼 여기까지 하시고 빨리 가보죠. 휴가 벌써 갔다 온 1분, 사람의 얘기를 1분 30초나 지났어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이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시위인데요. 저희 전예지 기자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날 저희 킬라그램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맞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있었고. 자, 한 달 전 한인 양용 씨가 LAPD에 총격 사살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일 오후 2시에 3700 윌셔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 그러니까 라디오 코리아 건물 바로 앞입니다. 네. 이곳에서 양용 씨를 위한 정의위원회 JYYPC가 개최한 규탄 집회, LAPD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 참가자들, 그러니까 집회 참여한 참가자들은 경찰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뭐 그날 들으셨잖아요. 다 그죠? 들었습니다. 오. 네. 이어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응 방식 등 대대적인 시스템과 규정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좀 그날 특이했던 것이 이 여동생이 6년 전에 경찰 총격에 살해당했던, 그죠? 맞습니다. 네, 아, 정말요? 그 사회 운동가 알버트 씨가 네. 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양용 씨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 이 LA시 정부의 자신의 여동생을 비롯해서 양용 씨까지 이 경찰 총격에 따른 사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경찰 예산이 지금 우리 주민들을 쏘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네. 맞습니다. 재배정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멘탈 일리네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재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데이비드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10대 때 LAPD가 자신을 바닥에 이렇게 눕히고 머리에 총을 겨눈 뒤에 이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특히 소수계를 대하는 이 경찰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 씨의 유가족 측 변호사, 그날 이 양 씨의 작은 아버지가 오셨었고, 맞아요. 그리고 쌍둥이 형제가 나왔었는데 이 그쪽 변호사가 이 영상 속 경찰들이 제대로 된 소통이나 사전 계획 없이 양 씨에 대응했다고 짚었고요. 또 공개된 바디캠 영상, 그 바디캠 영상들을 다 보셨나요? 네, 그 봤습니다. 네. 13분짜리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5시간여나 되는 풀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투명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정의위원회는 LA 한인타운에 이어서 LA 시청과 LAPD 본부 등 앞에서도 규탄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안타깝고 지금 일요일에 한 150여 명 정도 왔나요?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으니까 한 150명은 안 됐고요. 한 네. 50명, 제가 60명 다른 기사 정도. 어디서 봤는데 약간 조금 60명, 그렇게 60명, 멤버를 70명 정도 60, 그 정도 네. 왔었죠. 네, 오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네, 그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사실 그날 양용 씨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경찰을 불렀을 때 이게 환자의 입장으로서 부른 거였는데 이렇게 일이 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던 그런 아규멘트더라고요. 네, 이제 뭔가 환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렀는데 그렇게 총을 맞을 수도 있다니 얼마나 또 무서운 맞습니다. 그런 경찰들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입장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다른 측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뭐 네. 이제 기사에 있어서 댓글이 달리거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한 반반 보면 되더라고요. 네, LAPD는 프로토콜에 따른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를 예정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이제 유가족 측 변호사도 나오고. 법적으로는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뭐 프로토콜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 프로토콜이 생각도 붙여야지 들어요. 해야 정말. 되는데 네. 특히 근데 그 LA 정신건강부 거기에 그 경찰한테 이렇게 보고하신 분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 정신건강부 요원이 좀 이렇게 잘못 전달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방금 킬라그램이 지적을 했고 이제 안주영 씨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번 프로토콜이 과연 정당했느냐 좀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적법한 부분이었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오해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화를 내지 않도록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정말 풀 영상도 공개를 다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토콜이 제대로 됐는지도 공개를 다 하고 조사를 다 해서 명확하게 가자. 지금 LAPD가 나쁘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LAPD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제대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총격 사망자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경찰 프로토콜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은 경찰이 그러니까 칼 들고 있었잖아요, 양용 씨가. 근데 칼이 아니고 굳이 뭐 컵이나 뭐 이런 걸 들고 있어도 이거 위협을 받으면은 쏠 수 있게 그렇게 허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킬라가 지적한 대로 법적으로는 이게 조금 글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법적으로는 같다는 이기기가 들어요. 힘들 좀 수도 다른 있지만. 얘기를 그쵸. 해보면 네. 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경찰은 테이저건도 있고, 맞죠. 예, 그다음에 몽둥이도 세마리. 있을 거고, 이 아쉬운 몽둥이가 게 이제 아니라 테이저건인데. 그게 있을 거고, 마취총이죠. 그 좀 총과 총 대치 상황에서 그럴 때는 총을 쏘는 게 조금 이해가 가더라도 네. 그래도 어쨌든 원거리에서부터 쏠 수 있는 무기와 이 칼은 근거리에서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미국에서는 아쉽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면은 누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생각해야죠. 것 같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정신 이상자들이 네. 그 경찰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이터가 맞나요?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은 계속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보고요. 네.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던 캘리포니아주 거주 20대 한인이 한국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것도 전해직 기자네요. 열일하시네요. 네, 요즘에 네. 뭐 발에 땀 20대 나듯이 아니에요. 뛰어다녀요. 네. 그러네요.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 2팀은 이 지난달 17일이죠. A 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네, A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10만여 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공개를 했느냐? 무료로 한 거예요. 무료로 공개하고. 그리고 배너 아동 성착취물을 그러고 나서 배너 광고를 게재를 했고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로 받는 이유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 자금의 추적하기가 추적을 힘드니까. 네. 막기 위해서 네,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사실 이게 미국 소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 연방국토안보부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이 A 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가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을 했고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이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를 했고요. A 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확인한 뒤에 추징 보전, 그러니까 이제 추징한다. 네. 이제 다 회수를 한다. 이제 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 아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아동 성착취물 문제는 멈추지가 그쵸.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를 심각한 문제로 보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꼭 이렇게 또 한국 분들이 섞여 있는 일들이 좀 있으시죠. 그 전에도 있었던 아동 것 같아요. 성착취물 한번. 예. 뭐 있었죠. 뭐 N번방이라든지. 저는 사실 네. 이 기사를 항상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네. 요즘에는 뭐
뭐 예전에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세라고 하죠. 그냥 자른다. 그죠. 내시로 만드는. 아니, 아니 지금 근데 요즘에 그게 있어요. 화학적 거세. 맞아요.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저기 엘라베마 주인가요? 진짜로. 거기서는 그 아동 그 소아성애자 이렇게 네. 아동 범죄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그 거세 수술을 아니 그러니까 하자는 거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좀 있어요. 대박이네요. 엘라베마 주로 기억해요. 미친놈들. 아 죄송합니다. 예. 도끼를 품고 와가지고. 아 근데 맞아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어머. 아동 성착취물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아니, 근데 이게 이런- 트렌드가 자꾸 있나 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나오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왜 계속 영상들은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나오는 거냐고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영상물들이 네. 뭐 아무래도 유포를 하려면 있어야 유포를 할 텐데.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아, 뭐 이렇게 사람 몰래 못되는들이 촬영하거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싸그리 모아서 10만여 개를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10만 개나 모았다는 것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와, 뭐 정말 어디서 데디케이션. 그게 나서 그리고 이게 정말.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가 14개다 무려. 와. 그 더 충격적인 건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들락날락했다. 와. 이 2만여 명도 싹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참 이게 자. 그 소아성애 문제가 계속 좀 뭐 앱스틴 아일랜드도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 그 어린이들을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보고 뭐 영화들 중에서 뭐지 리틀 칠드런이라는 영화 봤는데 네. 그것도 그냥 정상적 약간 좀 아니, 좀 어떤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 있는 걸 보고서 그런 자위 행위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좀 정신적인 알겠습니다. 치료로도 네. 그게 맞아요. 다 가능한지 정신병원에 잘 보내야 모르겠어요. 돼요. 예, 정신병원이 아니라 화학적 거세로 끝내죠. 네. 다음 좀 소식입니다. 좀 과격해졌어. 네. 한국 갔다 오더니 과해졌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네. 자비가 필요 없다. 네. 네. 자 대부분의 아시안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안 성인들은 대학 입시에 고등학교 성적과 함께 대학 입학 시험 셋이라고 하나요? 네, SAT. SAT군요. 죄송합니다. SAT를 비롯해 다른 표준 시험을 치르는 것을 지지하는 반면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또 대다수의 아시안 성인들은 이 지원자의 운동 능력 그리고 가족 중에 그 대학 재학 여부 그리고 등록금 전액 지불 능력 그리고 부모 교육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아시안들에게 대학 입시는 미국에서의 대학 입시는 가장 불리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시안들 말씀하시는 아시안들에게. 거죠. 아시안들이 항상 불리하죠. 성적이 뭐 훨씬 그 좋아야 되고 남들보다. 예전에 뭐 affirmative action 때문에 네. SAT 시험 볼 때 흑인 학생 대비 450점 더 받아야지 이렇게 같은 맞습니다. 수준인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 지금 affirmative action이 법이 이제 철폐가 됐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흑인 학생을 좀 프로파일링을. 대우해주고 인종 프로파일링을 좀 한다는 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죠. 근데 뭐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이 자체가 아시안들이 오히려 더 차별을 받게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안이라고 적는 순간 이제 저희는 성적도 훨씬 더 높아야 되고 그렇죠. 뭐 따로 따야 되는 자격증부터 뭐 시험들부터 뭐 SAT 2들 있잖아요. 네. 과목 SAT도 막 봐야 되고 훨씬 아시안의 문턱이 이 미국에서 대학교의 문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느끼기에. 또 아시안이라 적는 순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시안이라라고 적으면 이제 학교에서 너는 소수계네 하고 특례를 주는 순간 그럼 자신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범위를 정해놓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이거 그 학교 성적들 보면은 대부분 아시안하고 유대인이 아마 전반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버드, 예일 이런 인류대 보면은 학생들 유대인 학생 많고 네. 아시안 학생이 많은데 아시안 학생들이 그동안에 너무 피해를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역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인이면서 자기 인도계라고 저기 인디안이라고 네이티브 인디안 피가 있다고 그렇게 적어가지고 네이티브 인디안 예전 뭐 저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걸 이용해서 저 교수 하버드 법대 교수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이티브 근데 인디안이라는 거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말하는 네이티브 그렇죠. 아메리칸, 예, 네이티브 여기 아메리칸, 네이티브 이제 아메리칸, 예, 네. 그 인디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데 근데 DNA 테스트를 했는데 일반 미국인 평균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런데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만 그렇게 이용을 했겠어요? 다른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소수계 우대하다 보면은
편법도 생각을 하게 그럴 되는 것 같아요. 거면은 다른 태어날 때 사람들도. 그냥 피 뽑아서 몇 퍼센트가 누군지 몇 퍼센트가 코리안인지 다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때 되게 좀 뭐 그 전에 여튼.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피 뽑아가지고 검사했는데 흑인인데 네. 백인들 그 동안에 흑인들 탄압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다 노예가 있었다. 그런데 피를 뽑아 보니까 조상이 노예를 거느렸던 백인 피가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알겠습니다. 웃겨요. 그런 거. 네. 자, 위클리 업데이트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원스 팔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원스 팔틱스 시간입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가 맞아요. 사실 지난주에 그 전에 예상을 했었죠. 저희가 그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까 아닐까 다 같이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유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34개 네. 혐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법부 근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돌아오자마자 이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유죄 뉴스가 판결에 따라 뜨더라고요. 형량 선고를 앞둔 트럼프를 그때 엄호하고 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 이제 그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안 됐고 지금 연방 대법원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연방 대법원이 이제 끼어들어야 된다. 여기 개입해야 해가지고 이걸 중단시켜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7월 11일에 형량 선고가 형량이 있거든요. 나오죠. 네. 7월 11일에 7월 10일. 형량 선고가 있는데 그때 이제 형량 선고를 받고 4일 뒤에 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려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 이제 망신 주기가 들어갈 수 있고 솔직히 옥살이도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있죠. 지금 뭐 전자발찌도 찰 수 있다 뭐 이런 그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 지금 여기서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존 코닌 의원은 더 심한 권력 남용이 될 것이다. 트럼프에 대해 징역형을 내린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아니 일단 근데 얘기를 이거 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저는 휴가 갔다 오자마자 바로 브레이킹 뉴스가 떠갖고 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심원단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배심원단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뽑는지. 12명.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뽑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뽑아요, 변호인단이. 근데 이게 그날 어떻게 나왔냐면 34개 혐의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보세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이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이 반대를 했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딜레이 됐을 거라고요. 네, 그날 안 끝났어. 제가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헝저리. 그게 나중에 배심원단이 결정을 못해서 나중에 이게 다시 이제 그쵸. 장기적으로 결정이 되는 헝저리가 있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만장일치로. 대통령 쪽도 이거는 만장일치로 했다. 근데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든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야 이거는 정치적인 압박이다. 아 저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저는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게 2006년이거든요. 이게 그 스토미 데니얼스하고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사실 지났어요. 아. 완전히 지난 건데 뉴욕주가 트럼프 오래되긴 이제 그 했네. 검찰총장하고 다 안티 트럼프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냥 트럼프를 무조건 내가 기소시켜서 그 유죄시키겠다고 공약까지 내걸었던 사람이고 알빈 브래그 네. 저기 뉴욕 카운티 검사장도 문제는 이들이 그 공소시효법까지 바꿔버렸어. 트럼프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공소시효법을 살려가지고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많은 비즈니스맨들도 반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열리면은 딴 사람들도 그럼 다 무더기로 잡힐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진영 쪽에서도 많이 이건 문제가 있다. CNN 쪽에서도 심지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을 진짜 잡을 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자기를 정치적으로 모함하는 거다 하면서 뭐 그런 거죠. 사실 이게 뭐 7년 전에도 기소시킬 네. 수 있었어. 7년 전에. 근데 그걸 그렇죠.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알빈 브래그가. 근데 이제 대선 출마를 트럼프가 하고 나니까 이걸 부활시켜가지고 그래 잡아보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번에 그래서 배심원단 근데 관련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배심원단에 있어서는 할 말은 없는 거지. 6명 반반씩 그쵸. 이렇게 잡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뉴욕 자체가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3%가 바이든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트럼프한테 분리해서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장소를 못 옮겼죠. 그러니까 DC,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또 94%가 예를 들면 힐러리, 바이든 정도
정도 찍었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한 4%.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케이스가 열리는 것마다 불리해져요. 공화당 쪽은 불리해지고 민주당 쪽은 유리해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텍사스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열려가지고 공화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옛날 거 다 털어내자. 벵가지 사태. 오바마 때도 그 많은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국세청 스캔들이나 뭐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 분노의 질주 스캔들이 있어요. 그 총기 불법 네. 그 혐의. 그 혐의들 다 그 시체말로 까발려서 기소시키자 얘네들도 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보복. 왜냐하면 미국 정치 역사상 이런 식으로 보복은 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삭제를 했을 때 블리치비트라는 비싼 프로그램을 그 사가지고 삭제시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봐주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거 다 이제 잡아서 다 기소를 해야 돼. 보복 정치가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볼 수가 보면 있는 그 거죠. 당시에 공화당은 너무 안일했던 거 안일했던 아닙니까?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기소를 과거 전 정부를 이렇게 보복하는 정치가 아니었어요. 미국 그 역대 그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전진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는 너무 보복이고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이거는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거는 정말 이건 정적 수사라고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34개 혐의 유죄 판결이 이제 나왔으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할 거면 애초에 개입해가지고 선거 이후에 다 치르게 하자 이렇게 이랬어야 되는데 사실 연방대법원 개입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연방대법원 내에서는 공화당 우세죠. 지금 6대 3이죠. 6대 네, 3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연방대법원 개입을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짐 조던 그 법사위원장은 알빈 브래그 검사장, 그 트럼프를 기소했던 알빈 브래그 검사장을 비롯해서 트럼프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의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네 왜 이거 처음에는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다가 왜 바꿨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증언들 중에 마이클 코언이 이제 그 변호사가 그 전에 이제 위증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게 또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그 전화 통화하면서 스토미 데니얼스에 대해서 입막음 얘기 13만 달러 얘기하고 아이 장난 전화 14살짜리 그거에 대해서 그 따진 건데 트럼프 측근한테. 근데 1분 30초 동안에 그 얘기를 다 했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미루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정치적인 수사고 그리고 아무리 뭐 배심원단이 12명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지역 자체가 불리한 지역이고 안티 트럼프 지역인 뉴욕 맨해튼에서 이걸 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텍사스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에서 예를 들면 오바마 기소해가지고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논란은 계속 커질 것 같고 7월 11일에 형량 가능성 전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그렇게 4년이었나요 그때? 예? 예상됐던 게 4년. 4년이 최대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 지금 보면은 최대가 130여 년까지 가능해요. 130몇 년까지.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예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출마는 아니요, 할 수 출마는 있어요. 예, 이거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제 그 선거 유죄인 레이스가 좀 상태로.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탄력을 더 받았다는 맞아요. 반응도 얘기도 있고 있죠. 오히려 그 타격을 받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타력을 받았다는 거는 3일 동안에 2억 불이나 모금했어요. 3일 동안 그건 와. 기록이에요. 정치 역사상 와. 3일 동안 2억 불을 모금한 그런 후보가 없었고 특히 첫날 하루에만 5,400만 불이나 들어왔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3일 동안에 2억 불이라는 건 그리고 소액 기부자가 특히 7천만 불이나 돼요. 와.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인데 또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10명 중 공화당원 10명 중 1명은 트럼프한테 또 찍을 거를 좀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또 지금 뭐 흔들리는 모습 나오고 무당파 있어요. 입장에서는 입소스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네. 무당파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11월 선거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네. 타격을 줬는지 안 줬는지 네. 이게 막 직후니까 이제 한 주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와, 이번 진짜 굉장히 뭔가 핫하네요. 그죠? 핫해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역사상 없는 이렇게 일이잖아요. 네. 감옥에서 뭐 현실 선거가 영화네요. 될 수도. 옥중에서 바로 그러니까 옥중에서 바로 나와 대통령이 돼서 사면을 본인이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 대박이다. 그 사면은 안 네.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 연방법 혐의에 대해서만 사면이 가능하고 아. 이거는 주법이기 때문에 사면이 안 됩니다. 근데 근데 이제 항소법원
뉴욕 항소법원에 이 케이스를 이제 올라갈 거고 그 항소법원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막바로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처리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항소법원이 최근에 네. 그 제프리 앱스틴 네. 그 소아성애자 네. 그 유죄 자살한 네. 자살 당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케이스를 최근에 할비 와인스틴 죄송해요. 할비 와인스틴 그 미투 캠페인을 맞습니다. 촉발시켰던 그 할리우드 제작자 할비 와인스틴 케이스를 뒤집은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부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1998년도에 빌 클린턴도 성폭행, 강간 혐의가 강간했다는 그런 네. 그 피해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파울라 존스부터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 와니라 브라드릭도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그랬고 그 빌 클린턴한테 그리고 실제로 파울라 존스란 여성하고 그 합의를 했어요. 85만 불.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도 다 그건 공소시효 다 없애버리면 그리고 또 연방 하원에서 매년 성추문 입막음 그 돈을 마련해요.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입막음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럼 그런 것도 다 그러면은 시스템으로 까발려서 그 연방 하원들 다 조사를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 이거 네. 지난주 한국에 계셨잖아요. 그때 한국에 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더 아, 상생이 알 있었습니다. 텐데 지난주 토요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밤 8시부터 북한이 오물 풍선 폭탄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치하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일요일 오후 1시까지 서울, 경기, 충청, 경북 지역에서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아 진짜 보셨어요? 남쪽에서도 오. 나왔다고. 아니 예. 뭐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실제 보지 예. 못했고. 그래서 저기 모두 1000여 개를 보냈대요. 한국에 1000여 개를. 그래서 지금 오물 곳곳에 그냥 오물로 난리가 나고 냄새가 나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3일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건 정말 역겨운 전술이다. 그러니까요. 역겨운 전술이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고 유치하다는 맞아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당장 이걸 그만둬야 되고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불쌍한 건 그 오물 폭탄에 어떤 분들은 그 맞았대요? 차량이 맞았는데 네, 그렇죠. 차량이 맞았다고 그러죠. 근데 차량들이 이제 부서질 정도로 되게 강하게 워낙 맞은 높은 차들이 데서 있더라고요. 그럼 네. 쓰레기가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는? 쓰레기와 뭐 일부는 대변? 오물 돌도 맞아 대변. 돌도 네, 들어있대요. 돌도 들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럼 뭐 차량이 천 몇 개를 파손되죠. 저희가 다 까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보상 받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그죠. 북한에서 뭐 보상을 정부 받을 차원에서 것도 아니고. 그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죠. 보험으로. 근데 오물 참고로? 폭탄 보험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참-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천재지변도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야, 근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죄송합니다. 이거 단어가 선택이 오늘. 한국 조금 갔다 오시더니 좀 이렇게 그럼 세지셨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때요? 한국 맞아. 사람들은 반응이 어이가 어땠어요? 없다죠, 뭐. 어이가 아니, 없다. 유치하다. 유치하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경상도 쪽은 많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뭐 북한은 주적 뭐 이렇게 되는 네, 지역이 네. 좀 대부분이에요. 다수기도 한데 근데 유치한 거죠, 그냥.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오물을, 천몇 개를. 근데 그게 남쪽까지 내려왔대요. 남쪽. 근데 그러니까. 진짜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네, 멀리 밑에까지 보낼 수 갔나 있나요? 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 뭐 이렇게 비행기가. 아니 지금 뭐, 저기 보니까 뭐 경상북도까지 갔대요. 그러니까요. 아. 예. 그 경상북도면 어마어마한 네. 거리고. 그쵸. 그죠.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게 여기까지 날라왔어? 아 근데 진짜로 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를 쐈다 이럴 때 오히려 미국에 있는 분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네. 뭐 맞아요. 괜찮냐 이러고 연락이 아. 오지 아. 한국에 있는 그건 사람들끼리는 맞아요. 사실 신경 안 맞아요. 써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거의 휴전선 옆이 집인데 그냥 맞아요. 항상 그 폭탄 소리 들리니까 그냥 오늘도 뭔가 쏘는구나 그냥 이런 느낌. 한국에 있을 때 뭐 장사정품가 뭐 쏘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저희가 뉴스를 떴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엄마 뭐 쐈대 이러니까 엄마가 오늘도 뭐 쐈니? 그러니까 아니, 약간 이런 걱정하지 반응이에요. 네. 아니 뭐 맨날 쏘는데 뭐가 무서워.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 뭐 그런- 트럼프 정부 때도 이렇게 전함을 보냈잖아요. 그 북한 이렇게 대상으로 그때도 미국에서는 마치 전쟁 날 것처럼 그랬는데 네.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맞아요.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선 전혀 그쵸. 그런 얘기 안 맞아요, 했습니다.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냥. 일상. 얼마 전에 보니까 연방 상원에서 뭐 전술 핵 배치를 한반도에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긴장 고조가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폭탄.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국무부, 국방부 그 부대변인한테
그런 맞대응 북한 이번에 풍선 도발이 이게 좀 약간 웃기는 상황이고 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오물을 담은 풍선을 어마어마하겠네요. 같이 날려보낼 생각이 있느냐 그 질문을 싣고 했는데 가서. 그 질문에 사브리나신 국무부 대변인이 기가 뭐라고 막히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럴 계획은 없다고. 그죠. 진지하게. 설마 이거를 또 오물을 또 오물로 하지 않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저기 이. 대북에다가 뭘 할 때는 대북 방송이 짱이거든요. 예, 그 대북 방송. 라디오에서 이렇게 틀어주는 남쪽 방송이 짱인데 그거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 오물 북한을. 그게 그 시작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오물 풍선 투하를 일단 잠정 중단했는데 그 이유가 남측이 삐라 살포를 제기할 경우 100배 오물로 되갚겠다. 저렇게 이거는 되죠.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황 기자가 얘기했던 그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런 그 비판 방송, 비판 방송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효과적이었고 실제로 그걸 듣고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도 있는 맞아요. 걸로 그래서 알고 예전에 있어요. 한창 네. 저거 했을 때는 그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큰 대형 라디오가 네. 있거든요. 그거를 막 폭발을 시키겠다 어쩌니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맞아요. 있었죠. 실제로 그 몰래 한국 남한의 방송을 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랑 방송도 했었는데 네. 진짜로 그런 게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런 삐라들도 보면서 이렇게 좀 동요를 많이 한대요. 맞아요. 한국이.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북한이 삐라 보냈었는데. 삐라 저 주웠던 그죠. 적 기억나요? 저는 주웠어요. 삐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시대가 아니에요? 뭐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왜 이러세요? 우리 삐라 지금 우리 그러니까 나이가 삐라 드러나는 것 같아. 주웠는데. 나는 북한 삐라 사촌 본적 누나한테 있어. 들으면 이제 그걸 아니. 갖다 주면 경찰서에 갖다 주면 지우개를 준 맞아. 아닙니다. 나 색연필 같은 거 이런 거 세트 내가 줘요. 이제 앞으로는 내 나이를 정확하게 괜히- 가야겠어요. 괜히 영화다는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근데 킬라그램님이랑 그렇게 가긴 또 너무 좀 많으신데 나이가. 그런가요? 서른 중 이제 후반 가는 나이에요. 마흔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죄송해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서 군사 정찰 위성을 4차례나 발사한 데 이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맞아요. 최근에 이렇게 오물 풍선을 잇따라 날려보내는 건 비상식적인 도발을 네. 이렇게 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자, 원스 폴리틱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아,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사실 원 기자님이 잘 알고 네, 계실 무진장 만한 내용이긴 많이 한데요. 보도를 했죠, 이 관련. 이게 또 그냥 이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것에 대한 SNS 트렌드 소식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인사이드 아메리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요. 이 AI가 만든 듯한 사진에는 All eyes on Rafah라는 말이 적혀 있고 네. 이틀 만에 5천만 명 넘게 공유를 했다고 해요. 48시간 5천만 만에. 명. 네, 네.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라파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자 지구에 민간인들이 속해 있는 그런 레퓨지들이 네. 있는 캠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스라엘이 이 라파를 공격하고 나서 45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일어나자 이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SNS에서 보셨나요? All eyes on Rafah? 네. 이거 저기 투팍 앨범 제목을 이렇게 바꾼 거죠? All Eyes on Me. 그러게요. 네. 약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랬는지는 정확히 네,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돌더라고요, 이거. 네, 해시태그도 많이 돌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또 미국의 연예인들도 네. 또 리포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리저튼의 스타 니콜라 커플란이 이제 했고요. 싱어송라이터 켈라니, 저 켈라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켈라니 등이 이렇게 리포스트를 하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 All Eyes on Rafah 이게 퍼지기 직전에 라파에 남은 기자들은 라파의 민간인들이 잔인하게 당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의 동영상 규정 때문에 영상은 빠르게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좀 잔인했었나 보죠, 그죠? 조금 그런 네. 이제 전쟁 관련 영상이나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은 네네. 요즘에는 메타에서 이제 규정이 오. 뭐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내려야 된다고 트위터 하더라고요. 쪽에는 좀 괜찮이 그대로 좀 많이
있나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메타의 동영상 규정이라고 예. 하니까 X도 그쪽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X는 아니에요. 저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저기 페이스북이 그렇죠. 사실 네. 틱톡 통해서 네. 그 팔레스타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틱톡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틱톡에 대한 규제가 금지되는 거죠. 강화되고 있는 게 그런 네. 이유도 있고요. 뭐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앤다고 하잖아요. 아예 지금 없애버리려고 틱톡은. 하는 아예 그 없애버리고. 이유예요. 솔직히 팔레스타인 이슈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SNS를 통해서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MZ 세대는 MZ 세대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컨트롤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죠. 네, 이런 굉장히 분위기가 좀 요즘에 묘한 것 같아요. 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는 연예인들을 뭐 이제 캔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또 오히려 팔레스타인 쪽에서 젊은 층에서는 그렇죠. 젊은 팔레스타인 층에서는 그런 쪽편이니까. 이야기들이 예. mass block campaign이라는 거였는데요. 네, 이런 SNS와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이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얼라이전 라파가 사실 근데 이렇게 많은 공유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전쟁 관련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되거나 하는 거를 계속 제지를 해왔잖아요. 네. 뭐 그렇죠. 멈춰왔잖아요. 네. 멘탈에서. 이 얼라이전 라파라는 이미지가 AI 제작이라는 점이 바로 이 팔리시 규정들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인데요. 직접적인 전쟁의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잔인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냥 AI가 그 얼라이전 라파라는 그 레퓨지 캠프들로 이제 그 텐트들로 얼라이전 라파를 다 써가지고 주차장 위에서 그냥 있는 듯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제- 전쟁을 연관시키기는 하지만 전쟁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실제 사진이 아닌 거네. 실제 그렇죠. 사진이 네. 아닌 거예요. 이제 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얼라이전 라파라는 트렌드가 시작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 문화 충격에서 가장 많이 원래 배웠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제가 이 주변에서 얼라이전 라파를 자꾸 전부 다 올리니까 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공격을 했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게 통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좀 걱정되는 건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좀 저희 메시지 저희 영상이라던가 이런 게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얼라이전 라파라는 이 트렌드에서 사진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네. 그냥 사진 한 장이고요. 뭐 사람이 그냥 애초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하늘에서 바닥을 바라보는데 엄청 멀리서 근데 그냥 텐트만 나와요. 텐트로 그냥 얼라이전 라파라고 써 있는 거고 전혀 잔인하거나 전쟁에 관련된 뭐 사진이나 뭐 그런 거에 들어가진 약간 않았습니다. 뭔가 사람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영상 네, 왜냐면 느낌이네요. 사진. 이 전쟁의 잔혹한 실체를 보여주면은 규정상 전부 삭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저 정도 전달이 되지 사진은 않는 괜찮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지금 저기 뭐 잔인한 장면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래도 이게 펄리시에 걸리면은 어쨌든 그 전쟁 네.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메타에서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저 사진은 AI 제너레이션이죠. AI 밑에 사진이죠. 뭐가 저기 사람 이름이 찍혀 있는 거 같은데요. 게티 이미지네. 네. 게티 네. 이미지라고 보니까. 이 이미지는 사실 얼라이전 라파랑 관련이 없고요 전혀. 그렇죠. 네, 얼라이전 라파 사진은 따로 준비가 저희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냥 AI 이미지고요. 전혀 뭐 잔인하거나 하진 않는데 확실히 확 눈이 가는 그런 이미지긴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 그 라파 쪽에 대한 뉴스가 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였죠 사실. 맞아요. 많이 안 저도 보였어요. 인스타그램, 많이 트위터 못 쪽에서는 이제 봤어요.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검색하지 않는 또 트위터도 잘 안 맞아요.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 기자가 찍은 이름이 것 써 있네. 같은데요. 네. 메히디 패팅. 근데 이 사진은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네. 아무런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밑에 캡션 달아주세요. 네, 아무런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오해하지 근데 말아주세요. 지금 그 젊은 층, 그 젊은 연예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누구예요? 혹시 좀 아나요?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혹시 글쎄 저도 원장님이 잘 알고 모르겠어요. 계시나요? 근데 뭐 카니에 웨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안티 이스라엘 같고. 그죠. 네. 원래 뭐 다른 사람들은 근데 잘 사실 뭐 모르는데 뭐 연예인- 레이디 가가도 요즘 그쪽인가? 공개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지지하기가 지지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음. 쉽지 않은 왜냐면 약간 상황이에요. 이제 가해자 입장이 왜냐하면 됐으니까. 그분들은 레퓨테이션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괜히 이스라엘 아니면 뭐 팔레스타인 얘기를 했다가는 몰매를 맞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요즘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네. 그럴 수 연예인들을 있겠네요. 리스트업해서 그 사람들을 캔슬하자. 이 사람들을 좋아요 오. 눌러주지 말고 이 사람들 걸 봐주지 말자. 그러니까 보이콧한다. 네, 보이콧하는 매스 블럭 캠페인이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는 와.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긴 테일러 하더라고요. 스위프트가 이스라엘 그렇죠. 팔레스타인을 한 네. 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보지 말자. 이게 다 음반사들이나 다 잘 알겠지만 그 할리우드 제작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고위직 그렇죠. 고위직에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AI를 이용해서 뭐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게 또 새로운 규정을 피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과연 또 어떤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될지도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조금 더 가볍긴 하지만 첫 번째 소식보다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주제인데요. 제가 몇 번 언급한 적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용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조회수와 인기를 얻는 트렌드, 이 트렌드를 쉐런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쉐런팅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이제 우리 아기를 키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트렌드인데 페런팅 킬로그램이 한 두세 번 다뤘었죠, 이런. 네, 맞아요. 그게 한 번 제가 다뤘던 거는 이제 10대 초반의 아이들의 이런 비키니 영상이나 네. 사진들을 이제 올리는 부모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거였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분이 풍자를 한 거였죠. 맞아요.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트라우마를 얻는다, 풍자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페런팅과 쉐어링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쉐런팅이 아이들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모들이 과하게 아이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실수들까지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장기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쉐런팅의 나쁜 예를 들자면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파리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예. 아이들이 이제 대소변을 가리는 법을 이제 배우잖아요. 화장실 사용법을 배우는데 그런 순간들부터 뭐 아이의 첫 번째 월경의 순간이라든지 근데 이것들이 뭐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애 너무 귀엽지 않아요라고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사의 결정권도 없을 뿐더러 이제 오히려 나이 들고 나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 초중의 나이 때는 사실 그게 굉장히 부끄러울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예민할 때일 수도 있고. 아니, 정말 맞죠. 사람의 이기심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자식을 팔아서 돈을 번다. 그것도 월경의 순간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이거는 철저하게 감춰줘야 되는, 보호해줘야 되는 게 부모님인데요. 그렇죠. 아니 뭐 첫 경험도 그러면 해줄 건가? 우리 자식이 오늘 첫 경험했습니다 하고. 오 마이 갓. 정말 지저분하네요. 네. 네. 근데 뭐 정말 심한 사람들은 예전에 그 10대 아이들의 막 비키니를 올려가지고 따로 계정에다가 서브스크립션 같은 걸 만들어서 한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애초에 저는 거의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죠, 우리 아이 잘하는 거 사랑스러워서 봐주세요라고 건데.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뿐만이 아니라 수치스러울 수 있는 순간들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아이의 완벽한 모습만을 또 온라인에 올리는 것도 장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게 나의 자존감이나 이런 자신감을 낮출 수 있는 그죠. 행위라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뭔가 아이들은.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어른이 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연예인병 이런 게 걸릴 수도 있는 거, 어린 나이부터. 근데 그것도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얼마나 교만하게 자라겠습니까? 나는 이미 어릴 때부터 대중하게 오픈이 돼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자라왔으면 나중에 되면 얼마나 연예인병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내 자식이. 뭐 연예인병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떠나서 어쨌든 아이의 정신적 건강이 중요한 건데 이 아이의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좋을 수 있는 방향성은 사실은 별로 없긴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이게 프라이버시 때문에도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심지어 과하게 쉐런팅을 하는 부모의 아이가 납치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구나.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어딜 가는지 어느 길로 다니는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에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범죄자들이 알아내려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요즘인데.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야 너 그렇게 잘 살아 네 자식 납치해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또 이렇게 도둑들 그런 인스타그램을 보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부자들 아이들 키우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 인스타그램을 찾아가지고 틱톡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전부 다 그걸 보고 유추해내서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네. 이런 그렇죠. 분들은 그런 위험성까지 나한테 있다는 그렇게까지 오겠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또 조금 더 이제 나아간 후에 예를 든 거고 네. 그렇게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지만 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정신 건강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안 그래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네,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아 나아가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쉐런팅이 이런 것에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SNS에 아이들을 올리기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지 또 아이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영상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이제 대학생 되고 나서는 어렸을 때 나의 그런 모습들이 와 웃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춘기가 오는 중학생 때는 이런 영상들 친구들 사이에서 너 이거 아기 때 파리 트레이닝 하던 모습이야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니 거의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상처 될 수도 있어요. 네. 요새 애들은 또 그런 대화를 하겠네. 또. 얼마나 우리 그렇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요새 애들은 대화인데. 진짜 그럴 수 우리 있어요. 때는 제 그때 그 유튜브 애기 보니까. SNS 스타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런 일들이 그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학창 때는- 시절에 뭐 하두리 스타야 뭐 이런 거 아 그럼 뭐 있긴 저희 있었는데 어릴 그거는 땐 고무줄했는데요. 자유로웠잖아요. 예, 알겠어요. 네, 그래도 부모가 하두리 스타를 만들진 않았으니까. 비석치기, 네, 비석치기하고. 비석치기. 네. 왜 안 하신 것처럼 웃으세요? 네, 비석치기. 네. 아 진짜 자치기 웃기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온라인에 이런 영상들을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자의로 맞아요. 올리기 시작할 때면은 그거는 너가 한 일이야. 그렇죠. 그렇게 책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돌아온 안홍일님의 라이프스타일 기대해 주세요. 돌아왔습니다. 이왕 기자님이 돌아오면서 집 나간 안홍일도 다시 왔습니다. 홍일점이 됐어. 홍일 네. 다시 홍일, 홍일점이 네. 됐네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또 이렇게 홍일점 된 소감. 소감? 다시. 또 뭔가 마음 편해요. 이제 보호받을 수 있구나. 네, 뭐. 뭔가 옆에 계시니까 마음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네. 봤거든요. 그전 에피소드를 다 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 그랬군요. 네, 우리의 큰 기둥이었어요. 우리 이왕 기자님.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김신우 기자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김신우 기자님도 너무 또 즐거웠죠, 함께. 안홍일 씨. 아, 네, 홍일이가 돌아왔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홍일이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소식 잘 안 전하는데 오늘 한국 배우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맞네요, 이거 어제. 진짜 무례하더라. 그쵸. 네. 칸 영화제.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제가 여쭤보면, 봤어.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이 칸 영화제에서 저지를 당했죠. 이 케이팝 스타 네, 유나가. 네, 네. 인종차별 당할 때 그 표정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유나의 표정? 네네. 그죠? 이렇게 약간 인상 쓰려고 맞아요. 하다가, 뭐 이런 표정인데. 그러다 이제 애써 웃는 모습이었는데, 예전에 그 2022년에 제75회 칸 국제 영화제에서 그때 이제 아이유도 이 약간 인종차별을 당했었잖아요. 그 네. 인플루언서 맞아요. 예, 한테 그죠. 인플루언서한테 어깨를 세게 네. 밀쳤죠. 네. 네, 밀쳐 당했죠. 그 일부러 그런 거지 네. 그런 거는. 근데 완전. 딱 봐도 그때 영상 보면요 일부러가 아닐 수가 없는 네,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네. 22년도에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나가 그 칸 경원이 여자잖아요. 저희 그 경원에게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영상 다들 보셨다고 하니까 이 영상 안에는 그 백인 빼고는 다 약간 인종차별을 당한 듯한 그 칸 영상을 영화제. 보셨죠. 예. 백인 빼고는 뭐 거기에 나오시는 뭐 켈리 롤랜드 저기 이 사람은 데스티니 차일드 멤버. 그죠. 맞아요. 이 사람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경원한테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이제 딱 잘했네요. 그런 모습을 잘했다. 보였고 그리고 소문 마시엘 타베라스는 이 경원에 심지어 약간 몸싸움 날 것 같았어요. 약간 어깨까지 밀치면서 네.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보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저 경호원이 그런가 그런 거죠? 그죠. 경호원들이. 저 여자 이게 경원. 네. 경호원들이 왜 저러지? 그죠.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저도 직업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네. 경호원이 왜 보호해야 저기서 되잖아요. 네 보호를 해야 되는 스타들을. 사람이 왜 저기서 자기가 뭐라고 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프랑스 자체도 참 저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자체가 좀 저기 그 인종차별이 심한 맞아요. 심하죠. 네. 유럽이 그렇다고 더 심해요. 들었어요. 네, 미국보다 맞아요. 훨씬. 프랑스가 심해요. 예. 예, 근데
야 저기서 저런 일이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유나도 그렇고 거기 저 가드한테 인종차별을 당했던 그렇게 느꼈던 배우들은 네. 단합해서 목소리를 좀 높였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 경호 업체인가요? 뭐 경호 업체였겠죠. 경호 업체 자체를 좀 타격을 입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카네 쪽에서 고용한 그렇겠죠. 거겠지? 네.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 생각해 보면 좀 인종차별 심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프랑스 분들은 미국 사람한테도 약간 맞아요. 미국 사람 싫어하기로 미국 사람 싫어하는 걸로 유명한 거 아시죠? 시끄럽다고. 그죠. 네, 시끄럽고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아이들까지 시끄럽게 한다고 이제 네. 굉장히 그런 인종차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혹시 경험들 있으세요? 이런 나 좀 인종차별인 좀 것 같다. 프랑스 가보고 제가 프랑스 갈 때는 별로 경험 못했는데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주류 언론에서도 프랑스가 인종차별이 좀 존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근데 또 널리 어딜 가나 그렇죠. 맞아요. 인종차별을 맞아요.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실 뭐 프랑스 전체의 분위기가 또 그렇다고는 하고 싶지 않은 게 그렇죠. 또 프랑스도 정말 어마어마한 K-팝 팬덤이랑 맞아요. 네, 또 그런 있죠. K 음악 팬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쇼미더머니에도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팬베이스가 생긴 데가 프랑스였거든요. 그랬구나. 네, 신기하네요. 네. 프랑스에 계신 분들이 이런 K 문화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프랑스가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기보다는 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얘기 잘했어요. 네. 사실 얘기를 되게 잘한 거예요. 네.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 블랭켓 스테이트먼트 하면 안 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저도 왜냐면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이 한국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네. 프랑스인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네. 네. 아니 미국에 살면서 솔직히 인종차별 저는 크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프랑스는 워낙에 저 뉴스 통해서만 이런 그쵸. 차별이 있고 또 무슬림 신자가 거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인종이 이렇게 섞이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갈등이 저는 있고. 사실 예. 영어 공부를 빡시게 하게 된 계기가 인종차별이었어요. 오. 네. 그때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 그때 뭐 지금도 머리 세팅을 합니다만 그 당시도 머리 세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더 어릴 때고 그때는 뭐 킬로그램보다 더 어릴 때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프레이를 사러 갔는데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머리 네, 스프레이? 제가 뭐 인종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굉장히 자기도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더 못하니까 뭐라 그런 근데 거야? 그때는 진짜 어느 정도 영어가 제가 못했냐면 그때는 뭐 can I have a spray 뭐 이 정도도 안 되는 네.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프레이 이랬던 때니까. 노 잉글리시. 이런 그랬는데 지금 노 잉글리시 뭐 이런 맞아요. 느낌. I cannot speak 그 English. 친구도 별로였다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알아듣죠. 뭐라 했는지. 그 당시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너처럼 영어 못하는 애한테는 스프레이 안 판다. 아 그렇게까지 해서? 네. 진짜 걔도 웃기는 놈이네. 네. 웃기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쫓겨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서러워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아니 케이스거든요. 자기네 매출을 올리기에 그러니까. 안 올리고 말겠다 이거 아니야. 근데 사실 좀 답답하긴 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소통이 안 되고 발음도 그때는 더 저거 했으니까.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인종차별이야 어디든 있죠. 네. 아까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했던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사람이 네. 있다. 그 사람도 그러면 영어 잘 못한 거 보니까 이민자였나 타인종이죠. 보네. 네. 이민자였나 타인종. 보네. 네. 아유. 제가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어. 이민자가 오히려 이민자를 상대로 더 그럴 더, 수가 있다고. 맞아요. 저도 자기가 왜냐면 우월감 속에 우월감인 맞을 수 있다고. 거죠. 네. 네. 우월감이죠, 우월감. 맞아요. 이거 손으로 텃세. 그냥 가르치고 나 이거 원한다고 손으로. 원래 그렇게 하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그 근데 안 주도. 그럼 물건 팔고 돈 버는 게 진짜 목적이지 무슨 아주 그죠? 그렇죠. 그리고 고약한 또 사람이네.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지가 뭔데? 그러니까 제일 편한 영어 있잖아요. 디스원. 디스원. 아니 근데 디스원. 아니 그것조차도 안 됐다니까 그 당시. 네, 뭐 아쉽네요. 그랬습니다. 뭐 아니. 아니 무지한 게 죄죠 뭐. 아니 네. 근데 진짜 요즘에 K-팝, 특히 뭐 K-푸드 하도 유명하니까 이제는 인종차별 좀 저렇게 특히나 K-팝 스타들은 또 배우분들은 안 당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렇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지켜준다고 저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해.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몸싸움 날 정도로 이 미국 분들이 당시 싸웠다 상황을 이거는 보면, 네, 그냥 저 인종차별이죠. 사람이 그냥 막아요. 네. 저 사설업체 그러니까 백인들 따져야겠네. 빼고. 기획사들이 네. 기획사들이 그쵸. 따져야죠 저 정도면은. 이제는 좀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캠페인이군요. 네. 차별 없는 세상 원합니다. 한번 두 번째 소식으로 같은 가든 네, 맞아요. 그 한 가드가 계속 맞아요. 문제를 맞아요. 일으킨 겁니다. 여자입니다. 자릅시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볼게요. 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그룹의 상속녀,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페리스 힐튼이죠. 이 페리스 힐튼이 웃긴 얘기로 항상 마무리하려고 준비했어요. 이야기 저도 봤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영상을 올렸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정말. 조그맣게 동그랗게 보이는 화면에 아들이죠. 유아용 그 구명조끼를 뒤집혀서 입혔어요. 반대로 입혔어요. 네, 반대로 입혀가지고 그 누리꾼들이 뭐라고 했죠? 지적을 했죠. 너 왜 이렇게 입혔냐? 퍼들 점퍼 거꾸로 입은 것 같다. 퍼들 점퍼 돌려서 입혀야 된다. 막 이런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힐튼이 그 하와이 마우이 섬 놀러 가서 한 실내 수영장에서 찍은 그 사진을 이제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얼굴까지 잠기죠.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아이가 없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갔는데 저걸 제가 저렇게 입혔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를 수 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수 있죠. 저걸 보고가 아니라 그냥 그 옷이 약간 그렇게 입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입혔더니 맞아요. 이제 그 부모님이 빼더니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라고 반대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조카들이 많아서 네. 저거 많이 입혀봤는데 저렇게 네. 입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뒤집어져? 잠겨요. 의미가 없어. 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거꾸로 입힌 거죠. 페리스 힐튼이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누리꾼들이 이거 애 엄마인데 이것도 모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재밌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한 답글로 미안하다. 나는 내 아들 내 품에 꼭 안고 있으니까 뭐 걱정 마라. 빠질 일은 없다. 그래도 그죠? 알려줘서 고맙다. 네. 뭐 이런 멘트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페리스 힐튼이 참 안타까운 거 저 사진만 봤을 때는 정말 행복한 엄마와 아들 뭐 자식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야 너 잘못 입혔어 바로 그냥 네. 저거 페리스- 올린 건가요?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가 올린 네. 거죠. 예, 몰랐던 인스타그램에 완전히 올렸다가. 몰랐던 거지. 예. 페리스 힐턴이 완전 이렇게 몰랐던 거죠. 네. 실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재밌잖아요. 예전에 예.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카시트. 카시트. 맞아요. 카시트도 뭐 네. 뭐였죠? 잘못 따랐나? 카시트를 한번 거꾸로 또 거꾸로 맞아요. 예. 거꾸로 해가지고 맞아. 그죠. 반대 방향으로 예, 이렇게. 예, 그것도 그래가지고 한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얘기 있었죠. 그러면? 에이, 오히려 자기 설마 아니 자신인데. 카시트를 그 거꾸로 누가 해? 아니 근데 뭐 솔직히 저는 그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참 페리스 힐튼이 안타까운 거 자기 자식이잖아. 그러니까요. 자기 자식인데 뭐 그래요. 뭐 어릴 때부터 고귀한 건 아니고 좀 재벌가에서 자랐으면은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든가 그렇죠. 설명서라도 좀 보고 아니 나는 근데 직접 하려고 궁금한 하는 게 거겠죠. 그게 네. 재력가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아이랑 하와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옆에 조수들? 경원들 조수들? 이렇게 있지 않나요? 경원들이나 뭐 집사나 이런 거 네, 있겠죠. 뭐 집사 이런 분들은 왜 알려주지 근데 않았을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는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손을 못 대게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반대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속 터지는 거지. 아니면 속으로 너 한번 오늘도 망신당해 봐.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것 아니면 같아요. 프라이빗하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거는 자기가 찍은 건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어. 그러네요. 남편이 찍어줬겠죠. 그러면 그죠. 네. 누가 다 같이 남편도 몰랐다는 남편이 그럴 수 지금 있죠. 뭐 몰랐을 수 있죠. 네. 갑자기. 아니 근데 많이 안 해봤으면. 페리스 그죠, 힐튼한테는 많이 안 해봤으면. 페리스 힐튼한테는 좀 남편이라는 수식어가 되게 어색해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남편 솔직히 2000 아이가 있다는 것도 조금 어색한 사람이야. 아이 이게 페리스 둘이나 힐턴이니까 있어요. 이렇게 논란이 됐지. 솔직히 말해서 뒤집어서 그쵸. 입혀본 사람 얼마나 아니, 근데 많겠어요. 주영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도 남편이 그 작가 겸 벤처 투자자인 카터 리엄. 오. 43살입니다. 2021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지난해 1월에 지금 아들 저기 있는 아들 구명조끼 거꾸로 입은 아들 피닉스를 얻었고 이제 같은 해 11월에 딸 런던을 얻었습니다. 오. 그래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사진에서. 행복해 보이죠? 안 됐으면 좋겠어요. 페리스 네. 힐튼. 저도요. 아니, 얼마나 이슈몰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슈몰이 한 1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만 엄청 해도- 재밌었죠. 그러니까 거의 하루가 20년 멀다 전 하고 거의. 뉴스에 맞아요. 나왔는데 네. 요새는 뜨문뜨문 나오니까 가끔씩 반가워. 그죠? 가끔씩 맞아요. 오랜만이네 하고. 네.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이라고 또 엄청 또 애 엄마 챙기고? 바보가 됐나 봐요. 내가 딸 바보, 뭐 아들 바보가 됐나 본 것 같은데 와 앞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패런팅 하는 거에 대해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낸다는 거고. 그렇죠. 네, 좋은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지난해 1월에 아들 피닉스를 얻었고 같은 해 11월에 딸 런던을 얻었으면은 와.
그 10개월 바로. 만에 그죠. 아기가 둘이 생겼잖아요. 아, 이거 10개월 그러니까 만에. 1월에 딸을 낳는데 네. 11월에 아들을 또 낳잖아요. 바로 굉장히 화목한가 봐요. 할아버지 화목한가 보지. 화목하거나 저기 화목한가 보죠. 그 그러니까요. 페리 필튼이 뭐 의문을 제기할 굉장히 그거는- 저기 신체적으로 건강하네. 활발한가 그죠. 건강한가 보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11월에 결혼해서 1월에 낳았고. 근데 조금 네, 타이밍이 그렇죠. 좀 웃긴다. 야, 근데 나도 확실히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빠르죠, 빠르죠. 저는 사촌 동생이 1월 2001년 1월생이랑 10개월 12월생 이렇게 있어요. 그 1월생, 같은 해. 12월생. 남매인데 같은 해인 그러니까 사촌 여기는 동생들이 1월생, 있어요. 11월생이니까 진짜 낳고 또 낳은 거 봐. 네, 아기를 맞아요. 낳자마자 아니 바로. 근데 어떻게 그 남편도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풀가동 시키면 안 돼. 좀 쉬게 해줘야지. 풀가동 시키면 안 된대. 풀가동이 뭐예요? 풀가동이 뭐야? 사실. 아니 쉬어야지 좀. 그래. 그렇죠. 회복될 그렇지 시간도 않아? 없이 그리고 회복기가 그냥 바로 필요해, 원래. 바로 네. 그냥. 아예 뭐 네. 화목합니다. 페리스 힐튼 그러니까 가정은. 네, 자녀는 화목해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페리스 힐턴님은 저는 굉장히 요즘에 점점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페리스 네. 힐턴은 조금 응원합시다. 사람이 그냥 좀 네. 뭐지? 네, 원래부터 뭐 완벽하고 되게 이런 거 잘하고 그런 캐릭터는 아니셨잖아요. 아니죠. 구명조끼 뒤집어 입힌 건뭐 아이, 그런 별일이 아니긴 캐릭터시니까. 하지만. 네, 원래. 우리 부모님들 다 대단하신데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 낳고 나서 뭘 잘 아셨겠어요. 맞아. 막 열 그쵸.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애지중지하고 맞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딸 자식이니까요. 예,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페리스 맞아요. 힐튼이 옛날 유행어가 저거 아니었어요? It's hot 그거 아니요? 아, 그렇나요? 아, 저도 이거 페리스 힐턴 멋있다. 어렸을 저거 때 좀. 멋있다. 그냥 저거 멋있어. 아. 뭐 This is in, this is in. 막 네. 이런 거 들었던 것 같고. 그렇죠. 아, 뭐 페리스 힐튼 정 페리트라고 했습니다. 40살 넘었죠 이번. 만 넘지 않 넘은 네. 것 같은데 예. 재력가라면 뭐 구명조끼 똑바로 입히는 법 정도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 아,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겠죠. 그리고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어. 알겠대잖아요. 예.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오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킬라그램이 전해드렸듯이 이 사람의 이기심, 이 자녀를 팔아 돈을 버는 행위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탄받아 마땅하고 보호 조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 자녀의 소중한 순간, 이 돈과 맞바꾸시겠습니까? 이 행위 그대로 놔둬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죄송합니다. 저거 안 된다. 휴가 갔다 오더니. 적응이 안 돼요. 네네. 자, 문화충격 시즌2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23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24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